RPM 95쪽에 25쪽에 161번. 문제가 이거네. 15C 0의 제곱 더하기 15C 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15C 15의 제곱, 얘가 NCR일 때 자연수 NR에 대해서 이걸 구해라.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려면 요 모양으로 출발해야 돼. 요거잖아. 1 플러스 X의 N제곱. 요게 어떻게 전개됐었냐면 NC0에 NC1의 X, NC2의 X의 제곱, 이렇게 NC3의 X의 세제곱 해가지고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장점이 이제 여기하고 같이 가지, 그치? NCR하고 X의 지수가 같이 가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녀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이 녀석을 만들려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1 플러스 X의 15제곱이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 플러스 X의 15제곱 요거 하나만 전개시키면 요 공식에 의해서 NC0 아니 N이 아니라 15C0 더하기 15C1의 X 더하기 15C2의 X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죠. 마지막에 15C 15의 X의 15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죠. 첫 번째 괄호가. 두 번째 괄호도 똑같이 생긴 거니까 두 번째 괄호도 15C0, 그 다음에 15C1 X, 그 다음에 15C2 X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15C 15 X의 15제곱, 이렇게 전개되죠.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를 다시 전개시킨다면 엄청 큰 가로가 나올 거 아니야. 엄청 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식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언제 나올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15C 0의 제곱이면 얘랑 곱해지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15C 0의 제곱은 이걸 다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이잖아. 상수항.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15C 1의 제곱이면 이거하고 이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X 제곱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른 항의 개수란 말이야. 상수항, X제곱항, 뭐 X 4제곱항, 이렇게 다 다른 항의 개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머리를 좀 써가지고 15C 0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이거를 15C 0과 15C 15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15C 0이나 15C 15나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15C 15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 이제 요 놈과 요 놈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 첫 번째 이 15C 0의 제곱을 이렇게 바꿨더니 얘와 얘의 곱이야. 그럼 얘네 둘의 곱이면은 뭐의 개수예요? X의 15제곱의 개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있지? 15C 1. 이것도 하나는 그냥 15C 1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뭘로 바꿔? 15C 14로 바꿔. 그럼 뭐가 되냐면 얘하고 요 빨간 거 바로 앞에 있는 애 있죠. 빨간 거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 거냐면 15C 14에 X의 14제곱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의 곱이라고 볼 수 있죠. 얘와 얘의 곱. 그럼 이것도 몇 차 항의 개수야? 15차. X 15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X 1제곱 있잖아. 여기는 X 14제곱 있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곱해져서 나오는 그 항에는 X의 15제곱이 들어있겠죠. X의 14를 왜 곱하냐고요? 이 전개식에 의해서 지금 전개되어 있는 규칙인 거야. 규칙대로 쭉 써 있는 거잖아. X의 14를 왜 곱하냐는 게 어디 14를 말하는 거야?
음.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랑 끝에를 하고 두 번째랑 그맨 끝에 하는 거를 이해했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희주가 0 더하기 1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괄호를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괄호를 전개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를 다 전개시키면 뭐 6차항도 나오고 뭐 5차항도 나오고 4차항도 나오고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3차항을 한번 생각해 보자. 3차항. 3차항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는 거. 물론 0이 되겠지만 개념상으로.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또 3차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또 3차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애 첫 번째 거부터 뒤에 있는 괄호의 끝에 거까지를 이렇게 곱해 나가면 계속 일정한 차수의 항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식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의 값을 그냥 맨 처음에 있는 15C0과 15C0의 곱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15C0, 15C0이면 얘랑 얘가 곱해지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과 이 두 번째 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건 x의 1차랑 x의 1차 곱해져가지고 x 제곱항이 돼버리잖아요. 이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른 차수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 합쳤을 때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얘네가 전부 같은 차수를 얘기하도록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15C 15로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야. 얘랑 얘가 곱해져도 x 15제곱의 개수. 얘랑 얘가 곱해진 것도 x 15제곱의 개수.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모든 값들이 전부 x 15제곱의 개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답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개해 놓은 식이 이 괄호하고 이 괄호가 곱해진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1 플러스 x의 30제곱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 1 플러스 x의 30제곱 이것의 전개식에서 자, x 15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기다란 식의 값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답이 NCR이 뭐가 되는 거냐면 30C 15가 되는 거야. 그지? 30제곱의 전개식에서 x 15제곱의 개수니까. 그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개념 원리에도 있긴 있는데 그 실력업에 있을 거야 아마. 실력업에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안 해봤는데 어려운 문제죠. 질문 잘했어. 그다음에 개념 원리로 가자. 몇 쪽 할 차례지요? 70 이제는 약간 그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복습하는 느낌. 이 앞전까지는 이제 경우의 수였단 말이지.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률로 넘어왔어요. 확률이라는 게 어차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 순열, 뭐 조합,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그게 확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70쪽과 71쪽은 확률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어 정리가 좀 돼 있는 겁니다. 자, 1번 시행. 시행이라는 건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그 행동 자체가 시행이야. 그리고 주사위는 내가 계속 반복해서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계속 반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네, 그거를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이면 그 방금 말한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뭐가 있어요? 1, 2, 3, 4, 5, 6의 6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6가지 결과를 집합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게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만약에 동전을 하나 던진다 그러면 뭘까요? 표본 공간이. 1, 2, 3, 2. 동전에 1, 2, 3이 어디 있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죠?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두 개 있는 거야. 앞면이랑 뒷면이랑. 그죠?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다. 자, 그럼 사건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 기억나죠? 이 주어진 집합에서 일부분만 따로 묶어가지고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지.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1, 3, 5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1, 3, 5들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죠? 그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요 중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모아서 집합을 만든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복습 시간.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다? 많아요. 많지. 많은데 몇 개일까 그게? 많아서 몇 개일까? 한 명도 모른다고? 야, 그래도 맞춘 사람이. 3개? 야, 이거 원소 하나짜리 집합만 세도 6개인데? 민영아 몇 개다? 예를 들어 부분 집합 우리가 찾을 때 만약에 부분 집합을 다 써봐라 그러면 어떤 순서로 쓰냐면 13개. 13개보다 훨씬 많아요. 자, 어떤 순서로 쓰냐면 몇 개? 어떤 순서로 쓰냐면 처음에 일단 공집합 쓰죠. 공집합.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그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 찾을 때 공집합부터 써주고요. 그 다음 뭐 쓰냐면 원소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1, 2,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일단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 1, 2, 1, 3.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원소 5개짜리. 원소 6개짜리. 졸라 많겠죠. 몇 개일까? 이거 어떻게 셀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죠. 그게 6팩이잖아. 6팩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거면 그 부분 집합에 1이라는 원소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2라는 원소도 그 내가 만들려는 부분 집합에 2라는 원소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내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6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거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마다 나는 몇 가지 선택을 갖고 있어?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근데 원소가 6개잖아. 그 뭐야? 2의 6제곱이야. 2의 6제곱. 2의 6제곱이 얼만데? 64. 그래서 아까 나 64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원소가 n개 있다면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제곱개만큼의 원소가 있는 거죠. 이거 했었어요. 그럼요. 이거 수학 나에 나오죠. 수학 나. 집합. 2의 n제곱이라는 게 그럼요. 수학 하죠. 아니지. 수학 나에는 안 하지. 수원수투 하지. 수원수투. 수학 나는 고1 때 한 거잖아, 얘들아. 수능에 나와요. 나올 수 있죠. 부분 집합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지.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개념이고 뒤에 나올 확률도 뭐 그 원소의 개수,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찾았던 그런 개념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학 나만으로 구성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수학 나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섞여서 나오죠.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찾는 거.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사건까지 얘기했고 사건이 부분집합이라 그랬고 근원 사건이면 사건 중에서도 근원 사건 원소가 한 개짜리 부분집합들을 말해요. 그럼 아까 썼지? 아까 말한 몇 가지? 요거 6가지, 그치? 요렇게 6가지가 바로 근원 사건이 됩니다. 근원 사건,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자, 그 다음에 전 사건과 공 사건은 전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사건. 전체 집합. 1, 2, 3, 4, 5, 6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 공 사건은 뭐고? 공집합. 그치? 그래서 전 사건은 모든 그 표본 공간하고 똑같은 사건이 전 사건이고 공집합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공 사건이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전 사건의 확률은 뭘까? 1이겠죠. 1. 전 사건이라는 건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와. 100%잖아. 100%. 이런 게 전 사건인 거예요. 공 사건은 뭐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3분의 1이 나와.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 그쵸? 그죠? 이런 게 공사건이다. 그래서 전사건은 확률이 1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사건은 확률이 0인 집합.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집합의 연속이다. 자, 집합에서 요거 뭐였죠? 요거? A 합집합 B였죠? A 합집합 B.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따지면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A 또는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합사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그냥 똑같은 개념이에요. 합집합과. 그 다음에 곱사건. 그럼 곱사건은 뭐랑 연결되겠어? 교집합이랑 연결되겠죠. 교집합. 그래서 여기 교집합.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까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부분집합. 근데 그 두 가지 부분집합이 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데? 교집합이 아예 없는,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그 둘을 얘네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거를 또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집합에서 두 집합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서로소. 그렇지. 서로소. 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집합에서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하고 그럴 때 그 두 집합을 우리는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배반 사건. 딱 요걸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자, 그다음에 여 사건은 여가 무슨 뜻이죠? 여. 그러니까 여집합이나 여사건 할 때 그 여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 나머지. 맞아. 나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라는 사건에 이게 A인데 A라는 사건의 여사건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돼요. A 빼고 나머지 그게 여사건이고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은 서로 합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맞죠? A와 A 빼고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합집합 시키면 전체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A하고 A의 여사건하고 교집합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집합의 개념이다. 자, 그럼 71쪽에 필수예제 1번을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를 B, 4의 약수를 C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 사건들을 전부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승혁아, A는 뭐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2, 4, 6. B는 1, 3, 5. C는 1, 2, 4. 그치? 자, 요 중에 배반 사건인 두 사건. 겹치는 원소가 전혀 없는 그런 두 사건. 누구예요? 방금 네가 서로소 뭐라고? 이거 교집합이 없는 거 이럴 때 A하고 B 얘네 둘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네. 배반 사건. 그럼 지금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는 거야. 그죠? 얘네 둘이죠, 얘네 둘. 맞니? 얘네 둘. 왜냐면 A랑 C 같은 경우는 2랑 4가 겹치고 B랑 C는 1이 겹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애가 없는 애는 A랑 B 두 가지죠.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그럼 A랑 B는 서로 여사건 관계인가? 네. 맞죠? 왜냐면 전체가 1, 2, 3, 4, 5, 6인데 여기 2, 4, 6 들어가 있고 여기 1, 3, 5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전체 집합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 여사건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얘네들은 배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로 여사건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럼 배반 사건 관계에 있으면 항상 서로 여사건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그냥 1이라는 사건과 3이라는 사건 얘네도 배반이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네 둘이 서로 그 여사건 관계는 아니잖아. 나머지 뭐 2도 있고 4도 있고 다른 원소들이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죠. 그럼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는 어때요? 이건 되죠. 그쵸?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일 거니까. 그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내려가서 그 밑에 문제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자, 승혁아, A를 집합으로 불러줘. 1, 2, 3, 6. 그쵸? 1, 2, 3, 6.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있냐면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우선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려면 1, 2, 3, 6이라는 이 4개의 숫자는 절대로 포함을 해서는 안 되죠. 1, 2, 3, 6은 쓸 수가 없어. 그럼 남아있는 원소는 뭐가 있죠? 4, 5, 7, 8이라는 4개의 원소가 있죠. 그러면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전부 얘랑 뭐라고 봐도 돼? 배반이라고 봐도 되지.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4만 하나 갖고 와서 4라는 집합을 만들어. 얘랑 배반이죠. 아니면 뭐 5, 7, 8 3개짜리 집합을 만들어. 그래도 배반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4, 5, 7, 8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자유롭게 부분 집합을 만들면 돼요. 그게 몇 개야? 16개.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4가지 원소를 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16개가 전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2의 4제곱. 그지? 이 16개 중에는 공집합도 있죠. 그죠? 공집합.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공집합은 다른 그러니까 공사건이라고 볼게요. 공사건은 다른 모든 사건과 배반이다. 맞죠? 그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4, 5, 7, 8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2의 4제곱개만큼을 만들 수 있겠다. 네, n개의 집합, n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2의 n제곱이죠. 자, 72쪽입니다. 드디어 이제 확률이 나왔네.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PA라고 나타낸다. A의 확률 이런 말이 되겠죠? A의 확률. 자, 우리가 이제 풀게 될 거의 한 90% 이상의 문제는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이란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근데 결국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냥 그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6가지. 자, 6가지 중에 3의 배수 3이랑 6 2개지. 그럼 뭐 이거예요. 그쵸?
이런 확률인데 그걸 조금 정확하게 정의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결국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알던 개념 똑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수학적 확률 말고 딴 것도 있느냐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3번에 보면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뭘까? 통계 낸 거. 통계 낸 것도 그치?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 요즘 뭐 대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 뭐 무슨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40%다. 이거는 수학적 확률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약간 얘가 좀 잘못됐다. 다른 거 할게요. 그 야구에서 타율 아니 타율? 네. 타율 아니 민영아? 몰라? 방어율?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제 그건 알잖아. 그죠?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야구 딱 하면 이제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잖아, 그치? 이걸 이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 나온 거야, 그죠? 공격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헛스윙을 하면 이건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지.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공을 빵 쳐가지고 공이 저기 날아갔어. 성공이지. 이렇게 성공하는 걸 이제 안타 친다고 하는데 안타를 친다고 하는데 그런 안타를 칠 확률을 우리가 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딱 나왔어. 뭐 용준이가 나왔는데 용준이의 타율이 0.3이야. 그러니까 용준이가 이번에 안타를 칠 가능성이 0.3이야. 이거는 지금까지 용준이가 보여준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용준이가 타석에 100번을 나왔는데 100번 중에 성공을 30번을 했더라. 그러면 100번 중에 30번을 성공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10분의 3 정도의 확률로 용준이는 안타를 치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이런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측해 보는 건데 이 통계적 확률은 만약에 용준이가 지금까지 타석에 딱 5번밖에 안 나왔어. 5번밖에 안 나왔는데 5번 중에 뭐 4번을 안타를 쳤어. 그러면 타율이 0.8인 거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것과 그 다음에 한 500번 정도 나왔어. 500번 정도 나와가지고 그 중에 100번 정도 안타를 쳤어. 그러면 이거는 타율이 0.2인 거죠.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을까? 이게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 n값 몇 번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능성,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n값을 한없이 크게 만들 수 있다면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 이런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돼요.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 확률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73쪽에서는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모든 확률은 얼마와 얼마 사이를 벗어나지 않아? 0과 1 사이. 그치? 0과 1 사이. 자, 확률이 0이라는 건 무슨 뜻?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없다. 사건으로 따지면 공사건이죠. 공사건. 그죠?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 그걸 만족하는 원소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이 1이라는 건 무슨 뜻? 그죠? 100%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그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전 사건인 거죠. 그죠?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사건. 네, 그래서 이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확률은.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힘드네. 분수로 써도 돼요. 분수로 써도 돼요. 확률은 다 분수로 쓰죠. 소수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수로 쓰는 거는 되게 뭐 특별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거의 다 분수로 씁니다. 여러분들은 늘 분수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그 중학생들 특강했거든. 오늘 중학생 특강해가지고 3시부터 수업했거든요. 3시부터. 7시간 됐네. 7시간. 근데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너네 특강 하잖아. 그럼 1시 시작이잖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한 1시간 정도 짬이 있어요. 그럼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야. 이야. 1시간 동안 모였어요. 응? 1시간 동안? 반복. 쉬어야지. 근데 이 1시간이 내가 뭐 온전히 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니네가 4시에 안 끝날 거거든. 네? 4시 좀 넘을 거거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딱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이제 문제를 끝내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분명히 4시에 안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뭐 1시부터 10시까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니는 그래도 6시 시작이잖아, 수업이. 아니다. 나 금요일날 4시 시작이구나. 나 못 넘기겠네. 아싸. 근데 월요일은 남길 수 있어, 월요일. 내 수업이. 중학생 때문에. 중학생들이. 맨날 그러면 이런 식이겠어요? 이거 특강 할 때는 거의 그래요. 엄청 힘들겠지. 근데 또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적응된다? 그럼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지.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내가 한 4시쯤 자거든요. 4시쯤. 집에 가면 또 수업 준비해야 되잖아. 보통 집에 가면 12시쯤 돼요. 11시 반에서 12시쯤 집에 가요. 집에 도착하면. 그럼 이제 그때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1시쯤 돼. 1시쯤부터 보통 4시쯤까지 이제 수업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아침 8시에서 8시 반 정도. 이때 이제 애기들이 일어나. 아빠 깨워. 이때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 애들 밥 먹이고 막 그래. 근데 그래도 굉장히 기쁜 사실은 애들 방학이 끝났어요. 애기들이 3주 동안 집에 있었거든. 이제 미친 줄 알았어. 이때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노는 거야. 애들이랑 계속 놀다가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집에 가서 수업 준비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빠하고 놀고 출근하고 계속 이렇게 3주 동안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제 이제 애들이 다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너무 좋더라. 힘드시겠어요. 너희도 나중에 키워보면 느끼겠지만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 쌤 육아가 힘들어요? 아니면 가르치는 힘들어요? 육아가 훨씬 힘들어. 육아가 훨씬 힘들어. 너네는 그래도 말을 하면 말이 통하잖아. 내 애기들은 이제 하나에 탁 꽂히면 이제 뭐도 아무것도 안 돼. 그것도 뭐 두드려 펼 수도 없고. 진짜 힘들어.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게 낫다. 자, 그렇다고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또 애기들 또 같이 놀면 너무 좋아. 주말에는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거야. 주말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는 나는 수업 준비를 못 하죠. 애들이 잠들면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자, 수학적 확률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기본적인 확률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뭐야?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죠. 36가지. 그 중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아요. 그러면 딱 몇 가지야? 1, 1, 2, 3, 3, 4, 4, 5, 6, 6, 6가지죠. 6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된대요. 8. 분모는 똑같이 36일 거고요.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뭐 몇 가지 있을까? 2, 6, 3, 5, 4, 4, 5, 3, 6, 2. 5가지 있겠죠? 5가지. 그래서 36분의 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서연아, 완전 제곱수가 뭐지? 뭘까? 완전 제곱수? 그렇지. 똑같은 숫자 2번 곱해서 나오는 수. 그냥 흔히 그냥 제곱수라고 하는 1이나 4나 뭐 9나 16이나 뭐 요딴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수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완전 제곱수는 1, 4, 9, 16, 25, 36까지죠. 그보다 큰 건 안 나올 테니까. 자, 이 중에 1이 나오려면 어때요? 무조건 1, 1이 나와야 되겠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근데 4가 나오려면 어때요?
1, 4도 괜찮고 2, 2도 괜찮고 4, 1도 괜찮고 4가 나오는 경우 세 가지 9 나오는 건 3, 3밖에 없죠. 16도 어때요? 4, 4밖에 없고 25도 5, 5밖에 없고 36도 6, 6밖에 없어. 그쵸?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8가지죠. 8가지. 전체는 또 36가지일 테니까 36 중에 8가지. 9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 75쪽으로 가서 자, 이제 우리가 순열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복습 들어갑니다.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을 때 전체 경우에서 나왔네. 뭐죠? 6팩이죠. 6팩. 6명을 일렬로 그냥 쭉 세운다 그랬으니까 6팩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A하고 B가 이웃하여 앉게 되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6명을 앉히는데 얘네 둘 이웃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묶죠.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 5명이죠. 5명을 배열해서 5팩. 그 다음에 이 묶여져 있는 2명 사이에 순서 바꾸는 거 2가지. 기억나죠? 그래서 6팩 분의 5팩 곱하기 2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2팩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3분의 1인 거고. 2번은 조금 어렵다. 2번. 자, 우선 8개의 문자가 있는데 겹치는 문자 있나요? 겹치는 문자 없죠? 그러면 분모는 뭐야? 분모는 8팩토리얼이야. 8팩토리얼. 자, 요거 분해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 어떻게 찾지? 8C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딱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데 CT냐 아니면 TC냐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2부터 쓸게요. 그러면 내가 CT냐 TC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C랑 T 사이에 이제 문자를 2개를 배열을 해야 되잖아. 요걸 골라줘야 되겠죠. 전체 문자는 8개였는데 그 중에 C하고 T는 빼야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남았어? 6개의 문자가 남았지.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여기랑 여기에 배열하는 거죠. 6개 중에 2개를 배열하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C야 P야?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럼 P하고 U를 골랐다고 해봐. P하고 U. 그럼 여기다가 내가 P를 쓰고 U를 쓰는 거랑 거꾸로 U를 쓰고 P를 쓰는 것이 같아요? 다르지? 왜? 아니 다르지.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중인 거잖아. 나열하는 거잖아.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이거 CT냐 TC냐도 결국은 T랑 C랑 자리를 바꾸는 거를 다른 경우로 해석한 거 아니야. 당연히 순서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6P2가 되겠죠. 6P. 근데 말할 게 있어요. 네, 말하세요. 안 돼요, 알겠죠? C랑 T의 그거 자리 정하는 건데 안 해요, 기억났어요. 했잖아. 아니, 그건 바꾸는 거. 뭐가 다르지? C랑 T라는 2개의 문자인데 CT냐 TC냐. 근데 그 CT가 그 8개의 자리를 안 해야 돼요. 아, 화내지 마요.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 8개 자리 중에 C랑 T가 들어갈 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할 거고 일단은 우리가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서 이 4개짜리 어떤 묶음을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2 곱하기 6P2까지 해주면 일단 이 4개짜리 묶음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묶음 말고 남은 문자가 몇 개죠? 남은 문자가 4가지가 더 있죠. 그죠?
그러면 이 4개짜리 이 묶음은 이제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몇 개를 배열한다고 보면 돼? 5개를 배열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이웃하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웃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처럼 취급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도 C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이 4개짜리 이 묶음, 이거는 한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그거 말고 추가로 4개가 더 있으니까 5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전체가 배열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곱하기 5팩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뭔가요? 답은? 이런 거 계산할 때 8팩이랑 5팩이 있으면 바로 그냥 5팩씩 지우고 시작해야죠. 5팩씩 지우고 876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6P2 같은 경우도 6 곱하기 5잖아요. 그럼 6도 지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지울 수 있죠. 이렇게 28분의 5가 되겠네. 그죠? 28분의 5 이렇게 보면 된다. 힘 닿는 데까지. 그래. 달려보자. 76쪽 볼게요. 76쪽.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습이 들어가는 거야. 원순열 나왔네요. 원순열.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어. 승혁아. 총 7명을 원탁에 앉혔죠. 몇 팩이야? 6팩. 그죠? 6팩. 6팩인데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데요. 그러면 7명이 있는데 남학생 2명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남학생 둘이 묶어. 그죠? 묶어버려. 얘네들이 묶여서 한 명이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명이야? 6명을 어디다 배열해? 원탁에 배열해. 그쵸? 6명을 원탁에 배열하니까 몇 팩이에요? 5팩이죠. 5팩. 5팩이고 자, 이 남자 둘 사이에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하면 곱하기 2팩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답은 뭘까? 3분의 1이겠네. 3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2번은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아요. 그럼 민영아,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5팩이죠, 5팩.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인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데요. 그럼 어떤 순서로 생각해 나가야 될까요? 원탁에다가 일단 엄마랑 아빠를 앉혀. 그럼 원탁에 지금 2명을 앉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앉는 거죠. 2명을 원탁에 앉히는 원순열로 생각하면 몇 가지예요? 내 말을 잘 들어봐. 2명을 원탁에 앉혀. 한 가지야, 한 가지. 왜요? 2명이잖아. 너네 5명을 원탁에 앉히면 4팩이지. 3명을 원탁에 앉히면 2팩이지. 아, 2명은 원탑. 2명을 원탁에 앉히면 뭐야? 1팩이죠, 1팩.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마주보고 앉으면 뭐 자리가 이렇게 6개가 있겠지. 자리가 6개가 있겠지. 근데 엄마가 여기 앉고 아빠가 여기 앉는 거나 뭐 엄마가 여기 앉고 아빠가 여기 앉는 거나 뭐 엄마가 여기 앉고 아빠가 여기 앉는 거나 뭐 달라요? 다 똑같아.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내 맞은편에 엄마가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다 똑같은 경우인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를 앉히는 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5팩분에 엄마 아빠를 앉히는 거는 한 가지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여기 앉았어. 여기 엄마가 앉았고 여기 아빠가 앉았어. 이 상황에서 나머지 4명의 가족을 앉히는 요거는 원순열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지. 이미 원탁에 누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앉힐 때는 한 칸씩 움직여버리면 다른 경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을 앉힐 때는 3팩이 아니라 4팩입니다. 그죠? 그죠? 나머지 4자리에다가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앉히는 요 상황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4팩으로 봐야 된다. 원순열이 아니다. 답이 뭐예요? 5분의 1. 자, 원순열 나왔고 77쪽은 또 뭐예요?
중복순열 나오죠.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여기까지만 만들 때 자, 용준이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5의 4제곱. 그쵸? 5의 4제곱. 이거를 여러분 5파이 4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게 헷갈리면 그냥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니까 자리가 4개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5가지.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두 번째 자리도 몇 가지? 5가지 선택권이 있죠. 모든 자리에 5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5의 4제곱인 거죠. 자, 근데 이 수가 무슨 수였으면 좋겠어? 짝수.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누가 결정하니? 1의 자리가 결정하죠. 그럼 내가 짝수를 만들 때도 자, 짝수를 만들 때도 4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세 칸은 여전히 몇이야? 5 아닌가요? 그죠?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니까 마지막 칸만 마지막 1의 자리만 여기에는 짝수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5가지가 아니죠. 여기는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지. 2가지. 짝수 2, 4니까. 그죠? 여기 2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다. 답은 뭐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죠? 차례대로 하나씩 나오고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7개의 문자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해요. 그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뭐니? 그치? 겹치는 게 지금 O 2개하고 A 2개인가? 이렇게 겹치니까 일단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것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중에 모음끼리 이웃한다. 이것도 약간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모음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꼭 A와 A가 이웃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AO, AO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음 A 2개랑 O 2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들만 먼저 배열해 보자. 모음들이면은 모음 4개가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자, 4개를 배열하는데 그중에 A가 2개 있고 O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요 4개짜리 묶음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6가지인가? 6가지죠.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해주면은 이제 A하고 O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묶음, 하나의 덩어리를 완성한 겁니다. 얘네는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떨어질 수 없어. 떨어질 수 없으니까 얘네는 몇 개처럼 취급해주면 돼? 한 개처럼 취급해줘. 그럼 이 덩어리 하나랑 남아있는 문자가 누구예요? V, C, D. 3개가 추가로 남아있죠. 그럼 몇 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4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4팩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쉽죠? 답이 뭘까요? 4팩이랑 7팩을 미리 갖고 나면 좋겠다. 7, 6, 5만 남는데 7, 6, 5, 6도 지워지니까 7하고 5만 남네. 35분의 4네요. 그죠? 35분의 4. 자, 그러면 78초까지 하면은 순열 다 끝났어. 누가 나와? 조합이 나와야지. 근데 이거 조합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어디를 보냐면 86쪽 86쪽 한번 봐봐. 86쪽 86쪽에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86쪽에 67번 자, 한번 풀어봐. 네.
음. 네, 5번째 후보 모두 꺼낼 확률이 그 음. 전에 후보가 다 꺼내도 돼요. 아니지. 딱 5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이 싹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5번째 뽑는 것은 반드시 흰 공이어야죠. 세 번째 피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순서 중요해요. 순서 중요하죠. 하나씩 꺼내는 거잖아. 하나씩. 그죠? 하나씩 꺼내니까 빨간 공, 빨간 공, 흰 공, 빨간 공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지. 뭐예요? 넌 뭔데? 안 가면 몇 자릿수분의 몇 자릿수야? 두 자리 두 자리. 아니야. 네. 음. 35분에 아씨. 네. 진짜 이거예요. 아니, 봐봐요.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는 낫게. 네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대열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 아,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거. 그거는 35분에 있어요. 네, 70분의 3. 쌤 그냥 바로 알려주세요. 화가 났어 이주야. 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 문제를 어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뭐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뭐 원순열도 있고 많잖아. 그 중에 이걸 뭘로 바라볼 거냐, 뭘로 계산할 거냐 이걸 잘 생각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 거란 말이죠. 하나씩 꺼내는 거야. 한꺼번에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죠. 하나씩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공들이 다 똑같은 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다른 공이 아니라 같은 색깔은 같은 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빨간 공은 빨간 공끼리 구분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은 뭐라고 바라볼 거야?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 자체를 못하면은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을 이렇게 꺼낸다고 했을 때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 흰 공, 빨간 공, 흰 공, 흰 공 이렇게 뽑는 게 결국은 7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이지 않냐 이거예요. 7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4개의 공과 3개의 공이 서로 같은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7팩 나누기 4팩, 3팩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그치?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공을 이렇게 하나씩 뽑다 보니까 5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이 전부 나왔대. 흰 공이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지. 그러면 5번째 내가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왔고 그 흰 공이 몇 번째 흰 공이어야 돼? 세 번째 흰 공이어야 돼. 그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내가 나온 공들을 쭉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자, 5번째 요 위치에는 반드시 흰 공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얘가 3번째로 나온 흰 공이어야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나오기 전에 요 자리에서 흰 공이 몇 개가 이미 나왔어야 돼? 2개. 그럼 자리가 4자리인데 흰 공이 2개면 나머지 2자리는 뭐예요? 빨간 공이겠죠. 그래서 이 4자리는 흰 공 2개와 빨간 공 2개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뭘로 생각해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4개를 배열하는데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피로 쓰면 어떻게 돼요? P로 이걸 어떻게 풀어? 만약에 피로 쓰면 어떤 경우에요? P로 풀 수가 없는 이유는 흰 공과 빨간 흰 공들끼리 구분이 안 되잖아요. 흰 공들끼리 구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P를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흰 공은 그러니까 P를 쓰려면은 일단 그 구성원들 자체가 다 서로 각각 달라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2개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P를 쓸 수가 없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이 2자리는 그냥 뭐죠? 남아있는 게 이제 빨간 공밖에 없으니까 빨간 공 2개잖아. 빨간 공 2개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죠? 그냥 한 가지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2팩 2팩분의 4팩. 이것만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답이에요. 답이 뭘까? 4라고? 6이죠. 35분의 6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그 승열을 가지고 계산하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개념 원리는 78까지고 그 다음에 RPM은 36까지입니다. 이렇게를 숙제로 할게요. 이게 토요일날 남는 기준이에요. 그건 아니지. 왜? 왜요? 그건 아니지. 목요일날 내는 숙제까지를 생각하고 목요일날 내는 숙제까지를 그땐 고2였고 이제 고3이잖아. 빨리 가야지. 그래서 아무튼 토요일날 내가 교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남긴다고 했죠. 잘 풀어놔. 수고했어요. 응.